돈 버는 경제. 화요일에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계획했던 일인데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요. 네네. 이 국회 통과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장 가세 네.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법안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작년 2019년 12월 16일 날 우리가 이제 12.16 대책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때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네.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만 해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대폭 상승하는, 특히 규제 지역 안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 안에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매년.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20대 국회가 다음 달 말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좀 네.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이제 법안 발의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올해는 적용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20대 국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는 통과가 네.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군요. 자, 네. 그럼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미뤄진다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상 그 작년에 이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네. 대부분의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올해부터 지금 부과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증여로 많이 선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 안 됐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네.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네. 법안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이 문제겠죠. 내년 이제 상반기 내에 네. 만약에 이게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돼서 상반기 내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제 하반기 때 내년 상반기에 좀 어떤 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고 보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6월까지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양도세 중과를 없애고 또 네. 6월 달까지 여러 가지 세금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는 그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종부세까지 감안을 하고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왜 그러냐면 세금을 막상 내보면 우리가 이제 종부세는 12월 달에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피부로 와닿으면 이거 좀 무겁구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게 이제 느껴졌을 때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 때 매도자가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적어도 종부세 가지고는 크게 움직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막 집을 내놓거나 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네. 때하고 비교해서 그때처럼 또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많이들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뭐 주가가 또 폭락했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볼 때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거나 뭐 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점이 있죠. 네. 그 당시에는 입주 물량이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서울시를 그 중심으로 할 때 2008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5만 7천 가구, 네. 근데 뭐 2009년에 3만 가구, 10년에 3만 6천 가구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 올해는 뭐 올해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4만 가구 정도 수준인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내년을 보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02만 가구 정도. 네. 근데 내후년에는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아, 입주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의 계속 줄어드는군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2008년 때랑 다른 점이고 네. 또 하나는 다른 점이 금리죠. 네. 그때 당시에 뭐 금리가 2008년도에 뭐 5%대 금리였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3% 이제 많이 떨어졌던 게 2.2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0.75%거든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바닥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바닥인데 다음 달이면 더 바닥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그 한 차례 또 인하를 하겠다고 지금 또 예고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부동자금이 청조 정도 되는 역대 최고치인데 네. 자, 이런 부분도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금리가 사실상 내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한도를 조여놨기 때문에 무슨 뭐 영향이 있겠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지금 대출에 여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뭐 제로라고 한다면 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어떤 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집값 폭락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확하게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지금 질문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뭐 앵커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점도 또 심리적인 안정감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 늘 막 미래를 네. 점지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네, 앞으로 전망을 저희-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근데 그 심리가 또 가장 중요하죠.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확한 분석, 예, 객관적인 또 수치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돈 버는 경제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